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서관은 방송 중 두 번째 목요일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3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메타버스에 도서관이 있을까를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메타버스 굳이 제가 그 정의까지 설명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말 그대로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저 너머 가상 세계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해왔죠. 가상에 대한 얘기들이. 그 속에서 지금 만든 가상 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는 유토피아?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리의 삶의 연장?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그 삶의 그 질을 좀 높이는 쪽 얘기들이 더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 메타버스라서 우리가 지금 문 열면 4차원 공간 이동하듯이 문 열면 쑥 들어가지는 그런 세상의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문을 통과하거나 어떤 의식을 거치거나 또 어떤 컴퓨터의 어떤 작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그러면서 또 그 새로운 세계가 나와 완전히 유리된 내가 아닌 다른 삶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어떤 자아가 행동하는, 그래서 아마 요즘 아바타라는 것도 많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아바타의 실세계를 보기 위한 소위 그 가상 공간을 리얼리티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가 조그만 그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서 그 게임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넘어가고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4차원, 우리 영상 매체에서도 3차원 영상 이제 4차원에서 이렇게 소위 그 동작까지 또는 어떤 느낌까지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그 기술을 우리 의식 속에까지 끄집어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그대로 가상 공간에도 이렇게 투영하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요. 우리의 상상력이 현재는 우리 현실 세계를 못 벗어나니까 그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조만간 시간이 경과하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어떤 그런 공간들, 그런 어떤 실체라기보다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시츄에이션들은 누군가가 만든 AI가 우리의 과거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실을 속에다 재현해놓고 재현된 것을 그들 속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의 아바타가 그 속에 자기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고, 그 삶은 나와 또 다른 평행선 속에 살고 있고, 현실의 내 자손이 어느 날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 자기의 선조를 만나는 그 시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자기 선조가 했던 그 교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육체는 이미 없어졌지만 가상세계에서는 그 정신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건 제 상상력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게임하듯이 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게임이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가 있다는 것이죠. 왜? 현실 세계는 내가 지금 발 붙이고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나 유일한 공간이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많은 이동수단도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지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한두 시간이면은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2시간이면 이동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울서 도쿄가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빨라지면은 소위 그 유럽과 미국 대륙 같은 경우는 콩코드기가 오고 하면서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을 연결해주고, 저희 지도 교수가 그 말 하더군요. 엄청 편리해졌다. 파리를 금방 갔다 왔다. 그런데 엄청 시끄럽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 공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언제든지 내가 접근이 가능한,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상 공간을 간다는 것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 새로운 삶을 하나 만드는 작업인데,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동의 시간과 어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즐긴 거라면,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들락날락 한다면 그냥 아침에 출퇴근하듯이 또 일부 시간을 내서 방문하듯이, 아니 그냥 내 삶에 그냥 현관문 열고 나가는 개념에서 움직인다면 그 하나의 삶이겠죠. 그다음 어떤 삶을 살고 어디서 살까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걸 메타버스에서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다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물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을 만드는 메타버스를 생산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창조하는 집단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어떤 문화적 코드를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적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와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내 삶이 중단되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어져 있는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이어진 삶이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 속에서 나의 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화도 존재할 수 있는, 그 통화가 장기적으로는 실생활과 연동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결국 부라는 것, 그곳에 새로 성장한다기보다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런 잡다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메타버스에 도서관이 있을까? 아니 지금 당장은 있다 없다 말하자면 앞으로 도서관이 생겨날까?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죠.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는 역설적에도 필요를 만들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니까, 필요할까는 긍정적 답을 하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필요하게 만들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도서관에 메타버스에 도서관이 있을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필요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서관의 필요성이 지금 있는 도서관과 완전히 다른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개념적으로 그것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여전히 도서관으로 작동할 것이다 고 보는 것이죠. 그 도서관이 진화했다면, 그 문화 공간 속에서, 그 생활 패턴 속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도서관에서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서 선생님들이 메타버스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도서관을 만든 분들도 몇 번 있더군요. 주로 대부분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도서관을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양이 같으면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 어떤 관계일까? 디지털 도서관의 6자 중에 3자가 도서관이고, 디지털이 도서관을 수식하는 말이니까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의 한 부분일까?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글자 3개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글자 6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글자 3개가 중복되더라도 이것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일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이 같은 도서관 개념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같다. 그러면 디지털 도서관이나 도서관이나 추구하는 개념이나 목적이나 비전들이 유사해야 할 겁니다. 기능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다르다. 그럼 디지털 도서관과 도서관이 다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같음이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눈에 보이게는 책을 서비스하잖아. 여긴 종이책이고 여긴 전자책이야. 근데 책을 서비스하는 방법과 책을 서비스하는 주체가 어떤가를 놓고 보면 디지털 도서관 도서관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메타버스 내에 도서관을 그렇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도서관 모습을 그대로 모습을 내서 그려놓으면 저것이 도서관일까? 거기서 책을 빌린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저 도서관에 굳이 방문해서 책을 빌리려는 의도가 뭘까? 뭘 하기 위해서 책을 빌릴까? 그냥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예약하고 가서 픽업해 오거나 어서 배달되어 오거나 해서 찾는 거나 메타버스 속에서 그 책을 들여다보면서 아, 검색 엔진 대신 검색하는 화면들을 브라우징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 것이지 전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속에서 도서관을 그렇게 설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타버스에 도서관이 있다면 그 도서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와 그 일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과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도서관은 커뮤니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기 공간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꼭 심시티 하듯이 막 뭔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면 아니 아무리 방문하라 해도 갈 이유가 없죠. 각자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메타버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을 데려다 콘서트를 열고 콘서트에 사람이 모이게끔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이벤트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벤트가 끝나면 거기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거기 아까 말씀드린 자기 세계관과 일치하는 그런 철학이 존재하고 그 철학 속에서 서로 공유를 통해서 뭔가 나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플랫폼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다 자기 것만을 갖고 자기 것만 팔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지? 소비자라는 거죠.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서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겠다. 결국 찾아온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나 저 사람 물건 팔아줄까? 저 사람 서포팅 해줄까? 그 순간 저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고 서포트 해준 저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서로 상부하고 상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겠다.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의 작은 버전이 저는 도서관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소위 클럽하우스 같은 것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폰에서도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오디오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듭니다. 처음엔 저도 관심 있어서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안 들어가지더군요. 왜?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혼자 떠들고 있어요. 아마 제 지금 이 방송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컨텐츠는 축적이 되겠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도서관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하우스 같은 예전의 살롱 같은 공간들 그곳에 모여서 자기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동조를 구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컨텐츠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점점 확장해 가기도 하고
그게 전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도서관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의 지식자원, 소위 출판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출판물이 쌓이고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책이 모이면 용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감춰두고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시키려고 할 것이고 활용시킨다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궁극에는 그것이 주 목적인 것이지 아 책을 모으니까 되겠구나 라는 맥락이 아니라 책을 모아서 일어난 현실 세계에 변화를 놓고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책을 모으는 것이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런 책들이 그것이 디지털이 되었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대출 반납을 하는 그런 책이 되었던 그런 컨텐츠들이 모이고 그런 컨텐츠들이 성장하는 공간. 아마 지금 컴퓨터의 얘기를 보면 카페 같은 것들, SNS도 조금 느슨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겠죠. 그런 컨텐츠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조금 더 축적이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SNS가 조금 더 진보되면 진화하면 그대로 SNS라는 공간을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SNS 형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 메타라고 얘기하면 메타라는 공간들이 여러 개 방을 만들죠. 자기 방에 있는 것이고 그 방의 인터페이스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독자들도 있는 것이고 서로 얽혀 있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반을 중심으로 반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아니 반의 활동 공간을 만들면 다 그 반에 들어가야 해? 아니요. 각자 자기 공간 활동을 하는데 그 반에 연동되어져서 반에 공통된 부분이 뜨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10군데에 가입되어 있다면 10개가 내 게시판에 뜨는데 10개는 각자 10군데에서 따로따로 오게끔. 그래서 나는 내 공간을 운영하지만 궁극에는 10개 서로 다른 커뮤니티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상을 취하는 그게 1999년 8년에 만든 지식 프랜차이즈라는 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그 유사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SNS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만든 내 SNS 속에서 내가 글을 관리하지만 나의 친구들이 글들이 몽땅 모이는 그런 공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SNS는 하나지만 이런 활동을 2개, 3개, 4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공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기도 만들 수 있죠. 제 개인 거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공개하는 것들도 있고 남이 공유한 것을 내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일정 관리도 그 차원에서 각각 다른 커뮤니티에서 일정 관리가 진행되죠. 그 일정들이 내 사이트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뜨면서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고 저는 그게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지 내 개인이 어떤 공간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전자책을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잘 그것을 활용하게끔 해주고 서점도 마찬가지고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다 묶였지만 각자 자기의 영업활동을 통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자원을 한 군데 모였다더라고요. 그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타버스 내에서 도서관의 모습은 커뮤니티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들이 생산되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양한 도서관들을 내가 일일이 발품을 팔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 줌 같은 그 속에서 나의 현실적인 조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안방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SNS, 다른 어떤 도서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방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SNS,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트레이싱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 갈 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4차원 공간이니까
얘기가 약간 좀 추상적으로 흘렀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메타버스 내에 있는 도서관의 모습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도서관과 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능도 다르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기능들, 그 목적성에 비춰서 사람들이 책을 빌려보고 있어 목적성에 빠져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배경, 진정한 이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일단 진정한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만든다면 이슈가 발행되어 줄 수 있는 도서관들, 오늘의 이슈, 오늘의 얘기들, 오늘의 어떤 화자에 대한 얘기, 어떤 또 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끝없이 전개되어지고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뭐 시간이 정해져 있던 그 시간 내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것, 저는 그것이 메타버스 내의 도서관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